바쁘세요? 지금 법률사무소 아래에 있는 카페에 있는데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부탁드리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 전화상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혹시 내가 방해한 건 아니죠? 일이 바쁘면 오늘 밤 퇴근으로 약속 잡아도 될까요? 휴식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지금 좀... 화가 제터와는 상관없어요. 그 사건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고마워요. 하지만 더는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황재하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그분은 제 미적 감각의 기초를 잡아주신 선생님이기도 해요. 난 항상 그분을 존경해왔죠. 맞아요. 황 선생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랜스터가 경매품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이 돌면서 여론은 그걸 황 선생님의 소행으로 몰고 갔어요. 언론은 바로 이 문제로 랜스터의 사장인 최원과 황 선생님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으며 이 말다툼 중 최원이 그의 넥타이를 사용해 황 선생님을 교살했다고 보도했죠. 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진상도 보도와는 다른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서 최원이 황 선생님을 악의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우울증에 시달리던 황 선생님의 자살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어요. 경찰은 황 선생님이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최원이 자살을 도운 이유는 이 비극을 통해 모조품 바꿔치기로 랜스터에게 불리해진 여론을 바꿔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나도 경찰 측의 결론을 믿진 않아요. 최원 본인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최원은 체포된 후로도 계속 황 선생님의 죽음과 자신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줄 변호사를 찾기 위해 여러 번 변호사를 바꾸다 보니 이렇게 재판이 늦어졌고요. 며칠 전 법원은 다음 주 목요일에 재판을 열기로 했고 더 이상의 재판 연기는 없을 거라고 못 박았어요. 명색은 최원의 변호이지만 사실 난 황 선생님을 살해한 진범을 같이 찾아보자고 부탁하고 싶어요. 아니요. 어찌됐든 그도 이번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에요. 다만 황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그가 보여준 슬픔과 죄책감이 죄를 벗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건에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르는 척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어려운 부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나도 사건의 내막을 방금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오래된 사건을 다시 파헤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 이 사건을 우리 집안 변호사가 변론하게 된다면 기자들에게 또 다른 가십거리를 던져주는 꼴만 되고 진상규명에는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누나 뜻에 따를게요. 시도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변호사님이 하는 일에 왈가왈부하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결국 이렇게 또 한 번 폐를 끼치게 되네요. 사람들은 화인그룹의 세력은 크고 넘쳐서 화인그룹 후계자라면 못하는 게 없을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정반대로 난 이 신분으로 인해 평범한 사람들보다 부득이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아요. 제 곁엔 진심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누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유신우 씨가 그랬나요? 유신우 씨 집안 변호인이 나서면 곤란하다고? 이 사건 한번 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황재하 씨 사건도 미해결 사건부 중에 하나입니다. 일련 번호 N2X1036. 우선순위가 높지는 않지만 정신 이상 사건에 속해요. 황재하는 여론에 대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치료받은 후 완쾌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살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경찰 측은 최원이 황재하의 자살을 방조했으며 이 가운데 또 다른 사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일부일 뿐이에요. 부검 보고서에는 더 자세하고 정확한 증거가 적혀 있어요. 이 밖에도 경찰은 황재하 책상 서랍에서 청산가리를 발견했어요. 이건 그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우울증 치료는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해야 하지만 황재하는 미혼에 혼자였어요. 그래서 그 병을 앓게 된 후 최원이 그를 대신해 말벗이 될 만한 전문 간병인을 찾아줬다고 합니다. 황재하는 경매사의 동업자였어요. 그든 최원이든 모조품 사건을 인정할 수 없었죠. 인정하게 된다면 랜스터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황재하가 언론에게 찍힌 상태라 두 사람이 파산하는 것보단 한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휴가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법의학 소견으로 봤을 때 황재하는 작년 11월 12일 18시에서 24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황재하의 시신이 발견된 건 13일 오전 7시쯤이에요. 마트 배달원은 오래전부터 이 집에 배달 왔었고 황재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는 집에서 인기척이 없자 황재하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연재호는 경찰에게 소식을 전해 듣고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다고 했죠.
유신우 씨도 수사팀이냐고 묻고 싶은 겁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죠? 유신우 씨가 화인그룹 본부장이라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순진해 보여서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그럴 필요 없겠네요. 당신 그래서 N2X에 들어오는 건 생각 좀 해봤나요? 좋아요.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봤네요. X03A는 이미 화인제약에 화학 검사를 의뢰해 놨어요. 나중에 상세한 보고를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싶다면 N2X 내부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권한을 줄게요. 시간 날 때 본부에 가서 신원 식별 정보를 입력하면 될 것 같군요. 아니에요. 실종 사건들은 주로 제가 정리했고 그때 일련 번호는 모두 세 자리였어요. 정신 이상과 관련된 사건은 다른 조사 요원들이 정리했는데 그때 사용한 일련 번호가 네 자릿수였을 겁니다. 당신 머릿속엔 천진난만한 생각들로 가득하네요. 물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저도 당신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우리가 맡을 일이 없어져 실직하게 되는 날까지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었죠. 지난번에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이곳에 머물러 있었겠죠? 그래도 여기 나름 깨끗하고 나쁘진 않았어요. 침대가 좀 딱딱하긴 했지만. 그건 안 되죠. 기부를 해도 여기에 하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좋다고 소문이라도 나서 너도 나도 한번 와보려고 나쁜 짓을 하면 어떡해요. 경찰 아저씨랑 변호사 누나한테 폐를 끼쳐서는 안 되죠. 유 본부장님이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분이 전에 말씀하셨던 변호사님이신가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전 그저 누가 황 선생님을 해쳤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저와 제 변호사가 조사했는데도
압수들은 추잡한 소문과 같이 당신이 범인이라고 밝혀진다면 제 변호사는 당신을 변호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경매품을 바꿔치기 한 건 인정하지만 재아를 죽인 건 정말로 제가 아닙니다. 경매품을 바꿔치기 한 게 당신이었어? 네, 저 혼자 꾸민 일이에요.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 선생님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란 걸 진작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했지만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말렸죠. 유본 부장님, 제가 받아야 할 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특히 재아 살인 사건을 제가 뒤집어 쓰게 된다면 이 사건의 진상은 정말로 깊이 묻혀버릴 겁니다. 저는 이미 재아에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재하와 후속 대책을 논의하러 간 겁니다. 당시 랜스터가 처했던 상황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언론과 경쟁사에선 재하가 경매품 바꿔치기를 한 사람이라고 확정했었죠. 그들도 랜스터가 거질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재하의 감정 기술 때문이란 걸 알고 있어요. 경매품의 품질이야말로 경매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요. 내가 랜스터의 사장이긴 하지만 경영인일 뿐이라 내가 무너져도 랜스터는 끄떡 없어요. 내가 나서서 경매품 바꿔치기의 진상을 밝히고 재하의 누명을 벗겨주려 했지만 당시의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재하와 어떻게 할지 논의하려고 한 겁니다. 저녁 8시쯤이에요. 원래는 재아와 함께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우울증에 걸린 뒤로는 밖에 잘 안 나가서 저녁을 먹은 뒤에 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좀 좋아 보이는데? 그냥 그래. 술 마실래? 재훈 군이 가기 전에 럼주 사놓고 갔는데 마실 거면 따서 마셔. 재훈 군도 참 세심하단 말이야. 맞다. 재훈 군 오늘부터 휴가였지? 어디 놀러 간대? 안 물어봤어. 매일 나 간병한다고 쉬지도 못하다가 겨우 쉬러 가는데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봐서 뭐해? 네, 하루 전, 그러니까 11일에 재아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재훈 군은 그땐 아직 휴가가 아니라 당연히 알고 있었죠. 연재훈이 당신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술인가요? 아니면 황 선생님도 술을 마시나요? 둘 다 술을 마십니다. 왜요? 수상쩍은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었다면 술을 준비하진 않았을 테니 말이죠. 나와 재아는 대학 동창으로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만날 땐 일 얘기도 편하게 했었죠. 게다가 재아가 병에 걸린 뒤론 가끔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아쉬운 건 그날 밤 재아와 다툰 거고
그 럼주를 마시지 못한 거예요. 언론에서 떠들어댄 재하의 사인에 대한 보도는 전부 지어낸 거지만 나와 재하가 말다툼을 했다는 건 맞습니다. 언론에서 경매품 바꿔치기 사건을 폭로한 뒤 그들이 이건 누가 한 짓이라고 떠들어대도 레스터의 명성 때문에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돈을 써서 막으려고 했었는데 전에 말했잖아. 여론 조작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경매품 바꿔치기는 확실히 발생한 일이니까 우린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변명을 하면 오히려 약점만 더 잡힐 거야. 3월부터 현재까지 8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사태가 진정되질 않잖아. 그래서 늦가을 경매도 못하게 됐고. 전부 내 잘못이야. 처음부터 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언론에 사실을 말해야 하는 수밖에 없겠네. 내일 언론에 연락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걸 솔직하게 밝힐게. 경매품 바꿔치기는 전부 내가 한 짓이니까 다 밝힐게. 레스터의 미래는 제가 너한테 맡긴다. 안 돼. 그건 절대 안 돼. 지금 밝히기엔 너무 늦었어. 언론과 대중들은 너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그들은 네가 랜스터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는 걸로만 여길 거야.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구경꾼들이 과연 진실을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랜스터가 무너져서 영원히 재기할 수 없길 바랄 뿐이야. 황 선생님은 잘 알고 계셨네요. 그 당시의 상황이라면 당신이 자수를 하더라도 언론에선 당신과 황 선생님이 공범이라고 보도해서 황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겠죠. 맞아요. 제아도 그렇게 말했었죠. 언론에선 내가 저지른 짓이라고 확정 지었으니까 내가 총대 매면 돼. 기자회견은 계획했던 대로 준비해. 모든 건 내가 벌인 일이라고 대외적으로 밝힐 테니까 내가 책임지고 사퇴할게. 그리고 골동품 감정이란 경매 관련 일은 더 이상 안 할 거야. 반평생 일했으니 이제 좀 쉴 때도 됐지 뭐. 안 돼. 절대 동의 못해. 황제하, 평생을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으면서 네가 나 때문에 오욕을 짊어지는 꼴 난 못 봐. 최 선생, 일엔 순서가 있는 법이야. 내 명성이 랜스터보다 중요해? 랜스터는 우리가 평생을 바친 회사야. 제아야, 요즘 감정적으로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서 너랑 다투긴 싫은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네가 망가지는 걸 두 눈 뜨고 보고만 있겠니? 경매품 바꿔치기는 내 잘못이야. 하지만 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벌린 일은 내가 수습할 테니까 넌 절대 나서지 마. 당시엔 제아가 우울증 때문에 비관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를 타일렀어요. 계속 타이르다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제아와 다투게 됐어요. 그때 화가 난 나머지 넥타이를 풀어서 소파로 던진 겁니다. 아니에요. 랜스터는 사업이 아주 잘 돼서 그깟 푼돈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난 그저 졸부들이 예술품을 가져가는 게 꼴보기 싫었던 것뿐이에요. 졸부일 뿐이잖아요.
예술이 뭔지도 모르는 졸부. 푼돈을 가지고 진정한 수집가들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예술품을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용도로 전락하게 만든 거죠. 최근 경제가 발전하고 부자들이 증가하면서 이런 일도 늘어나고 있죠. 최원 씨, 당신은 이걸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유 본부장님 말이 맞아요. 진정한 수집가들이 낙찰받은 물건은 한 번도 바꿔치기 한 적 없어요. 유 본부장님이 낙찰받은 경매품들은 모두 진품입니다. 그러려고 했다면 일단 나부터 먼저 속일 수 있어야 했겠죠. 아니면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요? 최원 사장님이 날 졸부로 보지 않았다니 아주 감사드립니다. 유 본부장님은 성골 중에 성골이신데 제가 어찌 감히... 익명으로 예술 기금을 하나 만들어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지원했습니다. 제아도 이 기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지 않고 묵묵히 오명을 짊어졌던 거예요. 제아가 먼 짓을 저지를까봐 간병인을 고용한 겁니다. 네, 전 그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의사와 상담하면서 호전도 많이 됐고요. 작년 9월쯤에 제아가 단념하고 예전에 사뒀던 독약들을 재훈군, 그러니까 간병인에게 시켜 모두 버렸다고 말했었어요. 모두 버렸다고 했는데 그 약이 왜 제아의 서랍에서 나온 걸까요? 경찰이 날 의심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제아와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나니까. 황 선생님 정도면 친구와 학생들이 아주 많을 텐데 황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낸 사람 또 없나요? 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떻게 저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아랑 30년 동안 같이 지내는걸요. 내가 경매품 바꿔치기를 했을 때도 날 탓하지 않았는데. 내 두 아이도 예술 전공인데 제아가 친자식처럼 여기면서 대학 입시 때 과외도 많이 해줬는걸요. 만약 자살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면 분명 내게 부탁했을 겁니다. 재훈군은 전문적인 가사 서비스 업체에서 구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좋고 꼼꼼해서 제아랑 잘 지냈죠. 자살을 돕는 건 범죄라서 옥살이를 해야 하잖아요. 재훈군은 우울증 환자 전문 간병인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아가 부탁해도 절대 도와주지 않았을 테죠. 게다가 제아는 착해서 진짜 죽으려고 했어도 절대 다른 사람까지 연루시키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전 제아가 다른 사람에게 자살 도움 요청을 했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아가 다른 사람과 척을 졌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경매품 바꿔치기 당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언론의 말을 듣고 황재아 씨를 원망했을 가능성은요? 경매품 바꿔치기를 당한 졸부들은 경매장 단골 손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손해를 좀 보긴 했지만 그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해요. 푼돈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다니 정말 가치 없는 일이죠. 아,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었군요. 작년 1월에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질러 분신 제사를 했다는 장태웅이요.
장태웅은 미림시의 거성으로 공업 부품 가공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화인그룹에서도 주식을 샀었고요. 작년 즈음에 장태웅이 도박에 빠져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이를 갚지 못했어요. 그는 빚쟁이들이 가족들한테까지 피해를 줄까봐 가족들과 함께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그와 아내는 현장에서 사망하고 아들은 심각한 화상을 입어 현재 요양원에 있어요. 경매품 바꿔치기는 장태웅 사건으로 인해 경쟁사들에게 들켰고 언론에 폭로됐죠. 장태웅은 자살하기 전에 랜스터에서 구매한 그림들을 저희 경쟁사에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급하다 보니 낮은 가격에 제시했고 상대 측이 뭔가 불안함을 느껴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제아의 감정서가 있는 랜스터 그림이 가짜였다는 걸 어떻게 알아차렸겠어요? 나중에 제아가 장태웅 사건을 알고 난 뒤론 계속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장태웅의 아들을 잘 돌봐달라며 몰래 요양원으로 돈도 보냈고요. 하지만 장태웅 일가엔 움직이지 못하는 아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게다가 장태웅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박 중독인데 어떻게 나나 제아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결국 모든 일은 제가 경매품을 바꿔치기를 하면서 시작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랜스터를 망친 것도 제아를 죽게 만든 것도 다 제가 저지른 일이네요. 도대체 뭘 위해서? 난 정말 쓰레기야. 최 사장님, 제가 어떻게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아세요? 제가 겨우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저와 형을 데리고 랜스터 경매에 참여했어요. 거기엔 수많은 명화가 있었지만 난 유독 전혀 알려지지 않은 풍경 유화에 눈이 갔어요. 우뚝 솟은 설산 아래로 붉게 물든 단풍숲이 우거져 있고 먹이를 찾아 나온 새들의 모습이 보일 듯 말 듯 그려져 있었어요. 단풍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풍경은 마치 그림 안의 숲속에서 바람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 황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모르셨어요. 하지만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는 저를 보곤 다가와 화가와 작품의 배경을 설명해 주셨죠. 선생님은 이름값에 상관없이 누구나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예술의 아름다움. 내가 너무 옹졸해서 제아에게 미안할 따름이에요. 만약 제가 여기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모조품을 산 사람들에게 배상할 생각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아를 위해 랜스터를 바로 세울 겁니다. 유 본부장님, 경찰서에서 또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전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 저희 팀 형사 한 명이 공무집행 중 순직했습니다. 그의 자식은 큰 병을 앓고 있어 치료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했죠. 유 본부장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이는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기부했을 땐 그 아이의 아버지가 경찰인 줄도 몰랐는걸요.
누나, 칭찬 한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황지아 씨 사건은 오래돼서 남아있는 단서가 많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황지아 씨 자택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엄 반장님, 감사하지만 저희 둘이 가보도록 하고 중요한 단서를 찾게 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주소와 비밀번호는 서류 안에 있습니다. 연재훈 씨는 그날 밤 피해자의 집에 없었습니다. 범행 혐의도 없고 증인도 아니었죠. 경찰에선 그를 잡아두진 않았는데 만약 원하신다면 제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차에 탔을 때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내가 봤을 땐 우리 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동시에 말하는 거 어때요? 연재훈이 수상하다. 내가 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했죠? 난 그냥 아무렇게나 추측해 본 거지만 누나가 그렇게 생각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어서 말해봐요. 나도 그래서 연재훈을 의심했어요. 게다가 최원이 청산가리를 언급했으니 더욱 수상하죠. 연재훈은 황 선생님의 일상생활을 보살폈으니 이 독극물을 서랍에 돌려놓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나도요. 혹시 랜스터 경매품 바꿔치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닐까요? 됐어요. 여기서 백날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엄 반장님이 연락해준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자세히 물어보면 되죠. 진짜네? 누워서 떡 먹기네. 기다려요. 우리 신부는 잠시 숨기는 게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 동네 사시는 분 맞죠? 혹시 G-7이 어딘 줄 아세요? G-7이요? G-7 가세요? 네, G-7이 경매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집 보러 왔어요. G-7이면 여기서 멀지는 않지만 거기 살인사건이 났던 집이에요. 안 사는 게 좋을걸요?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이렇게 싸게 내놓지는 않았겠죠.
근데 예비 장인어른이 고급 주택 해올 거 아니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확실히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아, 전... 원래 이 집의 간병인이었어요. 이런 우연이 저희랑 같이 가주실 수 있으신가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살인 사건에 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죠 뭐. 저도 마침 거기 가던 길이었어요.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혹시 성함이... 연재훈입니다. 제가 부동산에 가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게요.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도 비밀번호가 그대로네. 들어오세요. 재훈 씨, 원래 이 집에 살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어쩌다 사고가 난 거죠? 이 집의 원래 주인분은 미술품 감정사 황재하 씨였어요. 선생님이 일하시던 경매사에서 모조품을 팔다가 들켰고 사장은 선생님에게 책임지라고 했지만 거절당했죠. 두 사람은 말다툼을 했고 사장은 화가 난 나머지 그를 목 졸라 죽였어요. 그런 일? 그 경매장에서 얼마나 많은 위조품을 팔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사기꾼을 옹호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말씀 들어보니 고용주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셨나 봐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황 선생님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황 선생님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유화 그리는 것도 가르쳐 주셨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한 일이 마음에 걸려요. 사실 황 선생님은 우울증이 있었고 자살을 하려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비록 사장과 말다툼을 하다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는 마음은 없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경찰에게 이 사건이 자살 방조였고 고의로 살해한 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자살을 돕는 것도 감옥에 가야 한다죠? 당신의 고용주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맞다. 당신의 고용주가 사장과 싸울 때 왜 말리지 않았죠? 살인까지 일어날 정도였는데 엄청 시끄럽지 않았나요? 그날 전 집에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가서 말렸겠죠. 황 선생님은 서재에서 돌아가셨어요. 만약 진짜로 이 집을 사시거든 서재를 리모델링해서 안 좋은 기운을 날려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작년 4월에 우울증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그의 사장님이 절 고용했어요. 그 뒤로 반년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11월쯤에 황 선생님이 자기는 다 나았으니까 저에게 주말 껴서 며칠 휴가를 다녀오라고 했어요. 전 항상 이웃 도시의 국화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보러 갔죠. 제가 간 당일 저녁에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돌아왔을 때 선생님은 이미 아니요. 우울증은 감기 몸살 같은 질병일 뿐이에요. 환자에게 편견을 가져선 안 돼요. 그들은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분의 일상생활을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해요. 그럼 고용주는 원래 어떻게 자살하려고 했나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막을 생각이었나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그냥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니까.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순간에 우울증에 걸리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대해 좀 알아두려고요. 황 선생님이 청산가리를 구해오신 뒤 서재의 서랍 안에 계속 넣어두셨어요. 독약이 있다고 해도 그걸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제가 좀 더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약을 바로 버렸으면 더 불안해하셨겠죠. 그러다 다른 자살 방법이라도 생각해낸다면 막을 수가 없으니. 여기 좀 둘러보실래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천천히 둘러볼게요. 아, 맞다. 재훈 씨도 이 집 사려고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 라이벌이네요. 제가 어떻게 이 비싼 집을 사겠어요? 이 집 살 돈이면... 저는 오늘 황 선생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곧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이거든요. 도시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제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역시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2층 서재에 가서 선생님께 인사 좀 드리고 갈게요. 괜찮으시다면 저희도 함께 가도 될까요? 어쩌면 여기 살게 될 수도 있는데 전주인께 잘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사람이 죽어나간 집이라 그런지 으스스하네요. 재훈 씨가 있을 때 여자친구 데리고 올라가 봐야겠어요. 재훈 씨가 가버리면 저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친구 앞에서 겁쟁이로 보였다간 결혼이고 뭐고 물거품이 될 테니까.
좋아요. 같이 올라가요. 황 선생님은 책과 자료가 많아요. 제가 정리했다간 못 찾으실까봐 제가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괜찮으시다면 저는 먼저 가볼게요. 바쁘실 텐데 오늘 정말 감사해요. 이 집이 언제쯤 팔리게 될까요? 다음 주 목요일에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려요. 아마 결과가 나오면 팔리겠죠? 집주인도 상속인도 없어서 집을 판 돈은 예술기금과 교회 요양원에 기부된다고 들었어요. 고인을 추모하러 묘지에 가지 않고 범행 현장으로 온 사람은 처음 봤어요. 게다가 추모 용품이나 꽃다발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뭔가 안면치레 같이 보이기도 했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연재훈이 오늘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 뭘까요? 유명인이 아닌 것도 장점이 있죠. 장태용 일가 중 장태용 본인 외에 그의 처와 아들 사진은 없어요. 인터넷에서 우리 집안을 검색하면 내 조부모님 사진까지 다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장태웅은 예술에 무지하지만 장현우는 예술 잡지사의 편집자였어요. 장태웅이 집안을 일으킨 후 일부러 아들의 예술적 소양을 키워준 걸지도 몰라요. 그도 진심으로 예술을 사랑한 셈이죠. 황 선생님의 컴퓨터는 보물창고예요. 여기 있는 전문 자료들은 미림대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들이죠. 이 사건은 30년 전에 발생한 거예요. 황 선생님은 자식이 없는데 설마 선생님이 이 사건으로 아이를 잃으셨을까요? 이 폴더는 잠겨 있어요. 안 맞네요. 에러 화면이 떴어요. 모든 사람 가슴에는 불이 있다. 이 말은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쓰여 있는 말이죠. 정발은 개인 병원 의사? 아니요. 파일에 황 선생님의 주치의 이름이 없나요? 표정을 보니
백 변호사가 전부 말해줬나요? 윤 선생님도 보안 의식이 철저하네요. 좋아요. 그럼 말 안 할게요. 비서에게 조사해보라고 할게요. 보통 지방 사람들이나 고향에 간다는 표현을 쓰죠. 미림시를 떠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향에 간다는 건 분명 거짓말이죠. 연재훈의 부모는 병으로 죽었죠. 그는 1월에 갑자기 사직했어요. 단순히 더 좋은 조건 때문에 이직한 걸까요? 머리 아파. 비서에게 알아보라고 할게요. 맞아요. 스위트홈 가사 서비스도 화인 계열사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예술가의 눈에는 세상이 무채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 주변은 전부 어두워요. 파란 하늘, 푸른 초원, 아름다운 꽃이 전부 고독과 적막함에 둘러싸여 있죠. 더 이상 컬러풀한 사진을 뽑아낼 수 없는 버려진 필름처럼요. 그들은 버려져서 영원히 뮤지의 신전 밖에 갇혀 살 거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난 그들이 비록 악마에 둘러싸여 있지만 아름다움을 그려내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각도를 바꿔 세속적인 세상을 재해석한 것뿐이에요. 네, 피렌체에 있을 때 고흐한테 꽂혀서 많이 알아봤죠. 걱정 말아요. 난 정상이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날이 오면 그림을 많이 그려 친구들에게 뿌릴 거예요. 값이 폭등할지도 모르잖아요. 연도가 안 적혀 있으니 모르죠. 황 선생님 집은 키가 작은 나무로 둘러싸여 있어요. 성인 남자가 넘어가 잠입하기 쉽죠. 창고일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요. 내가 걱정되나 봐요?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맞아요. 게다가 창고 밖에는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까지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기 참 쉽죠. 연재훈과 최원은 다 나보다 키가 작지만 의자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자살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덜 고통스러우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죠. 질식, 특히 누군가의 목이 졸려 죽으려면 1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포기하죠. 황 선생님은 경매품 바꿔치기로 경매업계의 명예를 떨어뜨린 일을 이때까지 후회하셨던 걸까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한 일도 아니잖아요. 선생님도 그 사건의 피해자죠. 향이 다 날아갔네요. 우선 탁자에 두죠. 나중에 빅데이터 센터 지식백과 사이트 사진과 비교해봐요. 연재훈은 11월 12일 당일에 미림시에 없었던 게 분명해요. 미림시에서 오전 10시 30분 비행기를 타고 이웃 도시로 넘어간 뒤 13시 40분에 그 지역 호텔에서 체크인을 했어요. 돌아온 시간은 11월 13일 오전 9시 20분으로 11월 15일에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 스케줄을 변경했네요. 경찰에 연락을 받고 급하게 스케줄을 바꿔 돌아온 게 분명해요. 그 호텔은 연재훈에 대한 신상 자료가 황 선생님이 갖고 계신 이 파일과 똑같아요. 비서는 연재훈이 스위트홈 가사 서비스를 그만둔 이유가 좀 이상하다고 하던데, 복권 당첨으로 큰 돈이 생겨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대요.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요. 개인 병원을 운영 중인 정발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누나가 추측한 대로일 가능성이 높아요.